안녕하세요. 세상의 첫 선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꾼 한성순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첫 선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 40편 동백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말은 그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랑, 겸손한 마음입니다. 동백이란 이름 외에 산다화, 탐춘화라고도 합니다. 동백나무는 원래 따뜻한 기후를 좋아합니다. 육지로는 서해안의 충남 서천에서부터 남부지방과 동해안의 울산에 걸쳐 자라고 섬지방은 대청도와 울릉도까지 육지보다는 더 북으로 올라옵니다. 동백나무는 늘 푸른 잎을 달고 있는 아담한 나무입니다. 다른 나무들이 활동을 멈추고 겨울잠 준비를 할 때인 늦가을부터 조금씩 꽃봉오리를 만들어 갑니다. 차츰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12월이 되면 하나 둘씩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여 봄의 끝자락인 4월까지 꽃이 이어집니다. 꽃 피우기 좋은 계절을 마다하고 왜 하필이면 한겨울에 꽃을 피우는 것일까요? 동백나무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어서입니다. 엄청난 정력을 쏟아부어야 하는 꽃 피우기에서 경쟁자를 따돌리고 종족 보존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벌도 나비도 없는 겨울날에 어떻게 꽃가루 바지를 할 것인가입니다. 이 어려운 숙제를 아주 작고 귀여운 동박새와 전략적인 제휴를 함으로써 슬기롭게 해결했습니다. 우선 잎사귀 크기의 버금가는 큰 꽃에서 많은 양의 꿀을 생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꽃통의 맨 아래에 꿀 창고를 배치하고 위에는 노란 꽃술로 덮어두었습니다. 동박새로서는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하여 열량이 높은 동백나무의 꿀을 열심히 따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동박새가 꿀을 가져갈 때는 깃털과 부리에 꽃밥을 잔뜩 묻혀 여기저기 옮겨달라는 동백꽃의 주문입니다. 동백꽃의 진한 붉은 꽃잎과 샛노란 꽃술도 그냥 만든 것이 아닙니다. 새는 색채 인식 체계가 사람과 비슷하여 붉은색에 특히 강한 인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초록바탕에 펼쳐지는 강렬한 붉은 색깔의 동백꽃을 금세 알아보듯이 동박새도 쉽게 눈에 띄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이렇게 새에게 꿀을 제공하고 꽃가루 바지하는 꽃을 조매화라고 합니다. 동백나무는 외톨이로 자라기보다 여럿이 모여 숲을 이룹니다. 고창 선운사, 강진 백년사, 광양 옥룡사터 등 유난히 절 주변에 동백나무가 많습니다. 잎이 두꺼워 살이 많으며 늘 푸른 나무라 우선은 산불이 절로 번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아울러 동백기름은 등유로 쓰고 남은 것은 내다 팔아 절의 재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관청에서 요구하는 기름 공출을 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수 오동도, 서천 마량리, 보길도 윤선도 유적지 등은 대표적인 동백나무 숲입니다. 동백꽃은 꽃이 필 때뿐만 아니라 질 때의 모습도 장관입니다. 동백꽃이 하나둘 떨어지는 날 동백나무 아래는 맨발로 사뿐사뿐 걸어가고 싶을 만큼 보드랍고 붉은 카펫이 깔립니다. 이래저래 동백꽃은 우리에게 겨울의 낭만을 안겨주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꽃으로서의 임무가 끝나면 밤톨 굵기만한 열매가 열립니다.
익은 씨앗을 발라 기름을 짜면 고급 머릿기름인 동백기름이 됩니다. 이 머릿기름은 옛 여인들의 3단 같은 머릿결을 윤기나고 단정히 하는데 필수품이었습니다. 우리의 토종 동백꽃은 모두 붉은 홑꽃잎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돌연변이를 일으킨 분홍 동백과 흰 동백은 아주 드물게 만날 수 있을 따름입니다. 겹꽃잎에 여러 가지 색깔을 갖는 동백이 널리 퍼져 있지만 이는 자연산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만든 고급 원예 품종이 대부분입니다. 품격으로 따진다면 토종 홑동백이 한 수 우위입니다. 또 일본 원산의 애기동백도 널리 심습니다. 이들은 꽃잎이 뒤로 넘어갈 만큼 활짝 피며 꽃이 질 때는 벚꽃처럼 꽃잎이 한 장씩 떨어져 나가는 것이 동백꽃과의 차이점입니다. 아름다운 꽃 때문에 원산지인 동북아시아에서 오래전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겨울철 눈 속에서 피는 붉은 꽃으로 유명합니다. 대나무, 소나무, 매화나무를 새한삼우라 하듯이 다른 식물이 모두 지고 난 겨울에 피는 동백꽃을 추운 겨울에도 정답게 만날 수 있는 친구에 빗대어 새한지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동백꽃은 꽃이 질 때 꽃 전체가 한꺼번에 떨어지는 특징 때문에 한국에서는 전통 혼례식 때 동백나무를 대나무와 함께 항아리에 꽂아 부부가 함께 오래 살기를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동백꽃은 예로부터 이루지 못한 사랑의 대명사였습니다. 멀리는 고려 말기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을 비롯하여 가까이는 미당 서정주의 선운사 동백꽃처럼 언제나 여인과 함께 등장합니다. 동양의 꽃인 동백은 서양에 건너가서도 비련의 여인 이미지를 이어갔습니다. 동백은 프랑스 소설가 듀마가 1848년에 발표한 소설 동백꽃 부인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원래 동백꽃 부인이 옳은 번역이나 일본 사람들이 춘희라고 해석한 것을 우리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창녀인 여주인공 마르그리트 고티에는 동백꽃을 매개로 순진한 청년 아르망 뒤발과 순수한 사랑에 빠지지만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버린다는 줄거리입니다. 이 소설은 5년 뒤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로 각색되어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동백나무 겨우살이는 광나무, 감탕나무, 동백나무, 사르레 피나무, 은목서, 우묵사르레 피나무, 꽝꽝나무, 모세 및 사철나무 등이 가지에 기생합니다. 여름에는 반그늘에서 자라고 겨울에는 광선을 많이 받습니다. 약용식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백나무 씨에서 기름을 짜 등잔기름이나 머릿기름, 약용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현재도 동백기름은 식용유나 화장품 원료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목재는 가구나 조각, 세공재료로 사용합니다. 현재 구미 각국에서는 암 퇴치에 대한 생약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산이 효능이 크다고 합니다. 동백나무 겨우살이도 앞으로 이러한 생약 분야의 연구 대상으로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첫 선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 40편 동백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